어젯밤 초저녁 맨해튼 한복판 고층 빌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려던 영주권자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이유 없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외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던 영주권자들 가운데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 인근에 위치한 옛 플러싱 공항 부지에 3,000개의 새로운 주택 유닛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어젯밤 초저녁 맨해튼 한복판 고층 빌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8일 오후 6시 30분쯤 맨해튼 파크 애비뉴 345번지 미국 프로풋볼 본부 빌딩에서 풋볼 선수 출신인 27세 남성 셰인 타무라가 자신의 BMW 승용차를 더블 파킹시킨 뒤 M4자동 소총을 들고 로비로 진입, 경찰과 경비원, 민간인 여성에게 총기를 난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뒤 타무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셔널 풋볼리그 본부가 있는 33층으로 이동, 총기를 난사, 1명을 사살하고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자신에게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CCTV 동영상 확인 결과 타무라는 짙은 색 재킷과 셔츠, 선글라스를 쓴 채 오른손에 자동 소총을 들고 거침없이 빌딩 안으로 진입, 총기를 난사하며 경비원을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타무라는 빌딩 외부에서부터 소총을 들고 활보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타무라는 라스베가스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 26일 콜로라도, 27일 아이오와 등을 거친 뒤 어제 오후 4시 24분쯤 뉴저지주에 진입했고 곧바로 맨해튼으로 진입, 빌딩 앞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한 뒤 빌딩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빌딩에는 세계 최고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 세계적인 회계법인 KPMG, 도이체뱅크, 아일랜드 뉴욕 총영사관 등이 입주해 있어 최고 수준의 경비를 받아왔지만 총기 난사범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타무라는 풋볼 선수 출신으로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앓았으나 내셔널 풋볼리그가 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타무라는 자신의 뒷주머니에 내가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앓고 있다, 나의 뇌를 기증하니 연구해달라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내셔널 풋볼리그에 맞설 수 없다, 그들이 당신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라는 절망감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하려던 영주권자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이유 없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출신 연구원이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김태흥 씨가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아무런 설명 없이 구금됐고 변호사 접견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5살 때부터 미국에 거주했고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그는 이 대학교에서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세인 김 씨는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2주간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공항 2차 심사에서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당국은 김 씨를 구금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지난 25일 어머니와 짧은 통화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통화하거나 가족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김 씨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에 텍사스에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사회봉사 의무를 이행했고 이후 범죄 사실을 공개 기록에서 삭제해달라는 청원도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이번 구금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외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던 영주권자들 가운데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연구기관 트랙에 따르면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5개월간 총 1,484명의 영주권자를 미국 입국심사에서 입국 불허로 판정했습니다. CBP는 이들에 대해 이민법원 출석명령서 발부, 임시 입국 허가, 영주권 자진 포기, 신속 추방 및 즉각 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경미한 전과나 사소한 이민법 위반 사례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하거나 구금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한인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 시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기조 아래 형사 기록, 조건부 영주권 연장 불허, 시민권 신청 중 위법 행위, 장기 해외 체류 등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공항에서 즉시 추방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형사 전과가 있거나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 보유자, 시민권 신청 거절자 등은 출국 전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 인근에 위치한 옛 플러싱 공항 부지에 3,000개의 새로운 주택 유닛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플러싱 공항 부지가 1984년 문을 닫은 이후로 쭉 비어 있었다며 이 공간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소유한 칼리지 포인트 부지는 1929년부터 1984년까지 공항으로 운영됐던 곳입니다. 시경제개발공사는 80에이커 부지를 활용해 주거용 건물을 짓는 것과 동시에 공원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경제개발공사는 이번 부지 개발 과정에서 플러싱 일대 습지를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뉴욕시 환경 검토와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거친 뒤 2028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30년간 32억 달러 경제활동이 창출되고 1,300개 건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며 막판 합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스코틀랜드를 방문,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세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연방상무장관은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뒤 나와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스코틀랜드로 날아왔다고 말해 한국 대표단과의 스코틀랜드 협상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였고 25일에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뉴욕집까지 찾아가서 협상을 펼쳤습니다. 또 그 뒤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자 스코틀랜드까지 찾아가서 실무 협상을 계속한 것입니다. 한국 측은 러트닉 상무장관 측에 스코틀랜드 협상을 제안했고 상무장관 측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날아간 것으로 확인돼 일단 미국 측도 관세 부과 전 타결을 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트닉 장관은 어제 오후 워싱턴 DC로 돌아왔으며 김 장관 일행도 워싱턴 DC로 다시 돌아와 빠르면 오늘 중 추가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각각 만나 실무선에서 합의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일부 비판적 시각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반도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을 맞아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라는 외교정책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 안녕, 번영, 평화라는 고귀한 대의를 위한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는 공산주의의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대는 오늘날까지 철통 같은 동맹 아래 단결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체결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한을 가르는 경계선이 38도선이 비무장지대에 남아있다. 나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에 갔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첫 행정부는 비핵화와 미국인 인질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해 협상했고 북한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고 북한의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을 선포했고 퇴임 전인 2020년까지 매년 포고문을 발표, 이를 기념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만 총통의 뉴욕 경유를 불허하는 등 극도의 몸조심을 하는 가운데 연방상원은 중국 인권 문제를 압박하는 법안 3건을 발의했습니다. 연방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은 안보와 인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중국에 대한 상당한 압박과 자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3개 법안은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강제이주 등 탄압에 가담한 중국 관계자의 미국 입국 금지, 대만과 외교관계 유지를 원하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 외국 정부가 자국 영토를 벗어난 지역에서 반정부 인사 등에 가하는 초국적 탄압에 대한 제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출신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이합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세계 곳곳에 대한 중국의 도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3개 법안 모두에 대한 대표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머클리 상원의원은 누가 백악관에 있든지 간에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지도부를 이끄는 원칙과 비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국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머클리 의원 외에 공화당 소속의 존 코닌, 존 커티스, 댄 설리번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 의원들이 미중 무역 협상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일부는 미국 정부가 안보 이슈의 중요성을 낮춰보고 있다는 우려가 드러난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즉, 연방의회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분열이 극심하지만 대중국 문제, 특히 대중강경책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로부터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 구매 약속을 받고 관세를 15% 인하했지만 이 약속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EU가 미국산 에너지를 매년 2,500억 달러씩 3년간 7,500억 달러 구매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EU는 기업들에게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라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은 지난해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에너지 제품은 3,180억 달러어치이며 이 중 EU가 수입한 규모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모두 합쳐 76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특히 EU가 매년 2,500억 달러씩 수입한다는 것은 미국 에너지 수출량의 80%를 소화한다는 것이며 지난해 수출량보다 3배 더 늘린다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또 EU뿐 아니라 일본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합의했고 한국 역시 알래스카산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를 구매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의 80%를 EU에 독점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도 EU LNG 수입량의 44%, 석유 수요의 15.4%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도 힘들며 EU의 에너지 기업들이 가격을 무시하고 무조건 미국산을 구매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매년 2,500억 달러어치 구매 등은 그림의 떡이다. 기업은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가장 싼 원료를 구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를 내리라고 온갖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연준은 내일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돌입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달성을 방해할 것이라는데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상승은 금리 인상 또는 금리 동결이란 공식에 따라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소수의 금리 인하 의견이 있겠지만 결국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이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관세는 90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그 영향이 소비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율 3.5%에 달한다며 만장일치는 아니라도 금리 동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급격한 물가 상승은 가계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역시 실업률이 4.1%로 완전 고용에 근접한 상황이므로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중 고용 안정은 이뤘으며 물가만 잡으면 된다는 것으로 금리 동결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차기 의장 물망에 오른 미셸 보먼 연준 부회장과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등은 7월에 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파월 회장은 고용 안정을 이뤘다고 평가한 반면 윌러 이사 등은 고용 성장이 정체 직전에 있으며 기업들의 대출을 활성화시켜주지 않으면 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의 대출 활성화란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낮춰주는 것으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하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4개 종합병원이 미국 내 20대 최우수 병원에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마운트 사이나이,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콜럼비아대와 코넬, NYU 랑곤, 그리고 뉴저지의 켄색 대액 병원 등 4개 병원이 미국 내 최우수 병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병원은 또 이 지역 최우수 병원으로도 선정됐습니다. 특히 NYU 랑곤 병원은 미국 내 신경외과와 심장, 동맥수술, 폐수술 등에서 전국 1등에 랭크됐습니다. 또 콜럼비아대와 코넬대 병원인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은 22년 연속 미국 20대 최우수 병원에 선정됐으며 12개 진료 분야에서 전국 10대 병원에 뽑혔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는 전국 10대 병원에 선정된 진료 분야가 2024년 4개에서 올해 5개로 늘어났으며 전국 20대 병원에 선정된 진료 분야는 2024년 8개에서 올해는 9개로 늘었습니다. 뉴저지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국 내 20대 병원에 선정된 해켄세계대 종합병원은 올해 처음으로 20대 병원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올해 미국 내 15개 분야 4,400여 개 대형 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봉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의 식량 상황이 5개 기하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기근에 해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UN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하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 안보단계 파트너십은 29일 성명을 내고 늘어나는 증거들은 광범위한 기아와 영양실조, 질병이 굶주림과 연관된 사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IPC 파트너십은 무력 충돌 지속, 민간인 대량 이주, 인도주의적 구호 접근의 심각한 제한, 의료 시스템 붕괴 속에 가자지구의 위기가 두렵고도 치명적인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주민 3명 중 1명은 하루 중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IPC 파트너십은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 소비가 기근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자지구는 7월 기준으로 약 4가구 중 1가구 꼴로 심각한 굶주림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상순부터 영양실조가 급속히 늘었고 굶주림으로 인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이 이달 17일 이후 최소 16건 보고됐다고 이들 기관은 파악했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예산책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연금이 2032년 말에는 사실상 고갈되고 혜택도 최대 24% 삭감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맨해튼 할렘 지역에서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 심각한 폐렴인 레지오넬라균 감염자가 5명 발생했다며 아직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 총기류 3,000점 이상을 압류하며 총격 사건과 희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고객에 대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마존이 전 세계 약 2억 2천만 명의 프라임 고객에게 사기 행각에 대한 경고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올해 2분기 점유율 순위에서 5위로 밀려난 가운데 애플이 처음으로 중국 야오밍성에서 운영 중인 직영 매장에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을 자주 찾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호하기 위한 골프장용 방탄 차량 골프포스1이 스코틀랜드 골프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중국 판매 재개 후 수요 급증에 대응해 대만의 파운드리 TSMC의 중국 수출용 H20 칩 30만 개를 신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국경 문제로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 시작 나흘 만인 29일 말레이시아 putrajay아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열고 전격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0분, 해지는 시간은 8시 1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